우리가 사이다나 콜라를 마실 때에 시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사이다나 콜라는 대표적인 탄산 음료죠. 그런데 이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마실 때에 그것도 아주 차게 마시게 되면은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이 탄산 음료에서 탄산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은 이것은 냉수 먹는 것보다도 못하죠. 아주 밍밍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사이다 하면은 이재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콜라 하면은 홍준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나 콜라가 톡 쏘는 맛이 제 맛인데, 그 톡 쏘는 맛을 잃게 된다면은 누가 사이다나 콜라를 찾겠습니까? 맹물보다도 못한, 정말 마시기가 역겨울 정도의 사이다와 콜라라고 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과 홍준표가 안팎으로 그야말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맛이 같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치인들은 남보다도 조금 달라야 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남보다도 좀 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게 말할 때는 독창적인 방법을 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특이한 그런 행동들을 가끔가다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시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첫 등판하면서 의원 선서할 때에 유시민이 백바지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여야 의원들이 50여 명 정도가 퇴장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자신을 알리려고 무척 애쓰는 모자란 국회의원들이 어찌 유시민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정청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머리를 쓰고서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라고 자화자찬 속에 모자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슈를 끌었던 것이 이재명과 조국인데 무엇을 내보였습니까? 대파를 들면서 저질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과 조국이 이 대파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대파의 원조는 정청래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왼손에 파 한 단 들고서 왼손으로 들었으니 좌파 아니겠느냐, 이것을 개그 아닌 개그라고 하고 있는 정청래 아니었습니까? 이외에도 정청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자기 자신은 머리를 쓴다 하면서도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이 남에게 돋보이려 하고 굳이 나쁘게 이것을 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은 압승, 대승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이가 원하는 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151석을 넘어선 175석까지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얼굴을 바라보면 요즘에 밝습니까? 웃음기가 있습니까? 말 못할 속은 시꺼멓게 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화영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변호사 출신이고 이화영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6월 7일이면은 1심의 선고 결판이 나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화영이 한번 배신을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면서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지만, 일단 중형인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검찰 술 파티라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치의 수법이었었는데,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고, 특히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곧 나올 것 같은 입장에서 최대한 재판을 미뤄야 할 때인데, 검찰 술 파티로 볼 때는 이재명에게는 아주 호재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술 파티 사건으로 전국을 홀가닥 뒤집어 놨는데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를 흔들어 놓고서 내가 감방하는 것을 최소한 미루고 미루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이런 술 파티라는 것을 터뜨리고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하면서 이재명은 이것이 사실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여론의 동정을 받기를 바랐지만은 오히려 그 결과는 참혹한 냉담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야말로 좀 저질 표현이지만은 똥끝이 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화영 사건이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재명은 100%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바로 기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는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 대표로서의 연임을 논해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자신은 스릴이다, 한번 해봤지만은 두 번 다시는 할 당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는 나를 다시 당 대표로 추천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묵시적인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번에는 홍준표, 거의 사이다와 콜라 비등한 사람들의 입장, 난처해지고 있는 홍준표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다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 얘기죠. 티내지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말 많이 듣고 군대 생활합니다. 그냥 중간만 해, 티내려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 대신은 고문관 역할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재명과 홍준표 처음에는 사이다다 콜라다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정치의 한 방편으로 써먹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로 볼 때는 아픈 것 내지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게 되니까 좋아들 하시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언제나 거짓말로 포장하고 선동질을 아주 멋지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선동질에 대해서도 박수를 치면서도 시원한 얘기를 하니까 요즘엔 다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 그 얘기를 해서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는 어떻게 되든. 그런데 이재명의 신뢰도가 처음과는 다르게 많은 지지자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홍준표는 이재명과는 좀 다르죠. 거짓말이라든가 선동질은 하고 있지만 거짓말 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기치는 그런 일도 홍준표는 거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들로 볼 때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에게는 결정적으로 너무 가볍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처신한다. 이런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 면에서 어떻습니까? 홍준표나 이재명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항상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입장에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범죄자가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홍준표는 글쎄요, 본인 자신이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런지 주위에는 정치적인 동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두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홍준표가 한동훈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과한 독설에 가까운 그러한 인격 살인하는 홍준표를 보면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도 실망을 하고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로서는 상대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희열을 느끼고 있겠지만은 제3자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아하, 홍준표가 자해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라는 그러한 밀담, 그거는 두 사람만의 얘기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었는데 이 만남 자체가 극비에 처한 만남이었었는데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할 그러한 만남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홍준표를 찾아가니 국가 기밀상이다,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을 알고 있으면서 한동훈을 며칠째 11일 한동훈이 물러났었죠. 그날부터 연일 오늘까지 독서를 퍼붓고 있는 홍준표, 해도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홍준표를 거론하면서 혹시 나이 탓 아닐까, 이런 비아냥도 솔직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준석이를 대동하면서 함께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한동안은 한동훈을 저격하는 데 앞장서 왔죠. 그런데 이준석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릇 자체가 됩니까? 한동훈이 장관으로서 첫 출근할 때에 이준석은 던킨 도나스의 커피를 가지고 이거 가짜다, 국민들에게 눈 속임하기 위해서 쇼를 부린다, 이렇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한동훈이 집에서 법무부 청사까지 출근하는 동선을 다 확인해 봤는데 던킨 도너스 커피점은 없더라. 이것을 자신 있게 이준석이 공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이준석은 사과할 줄 몰랐습니다. 홍준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그야말로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종지짬보다도 작은 좁쌀 정치인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비겁한 자들이지요. 홍준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했죠. 정치 경력 내가 13년인데 정치의 선배다. 윤석열이한테 한동훈이한테 꼭 이렇게 했었습니다. 홍준표는 어땠습니까? 검찰로 볼 때는 새까만 후배고 내가 대선배다. 정치 경력으로 보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대를 합니다. 이준석이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준표는 당의 원로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당의 원로로서 자기 말 그대로 검찰로도 대선배, 정치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선배라고 하면은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이라든가 한동훈에 대해서 선배로서 오히려 감싸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인데 그날부터 씹어대기 시작하는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부, 칭송하기에 바쁘지 않았었습니까? 이준석도 선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었던 그것은 홍준표가 이준석을 몰아세웠었죠. 그런데 경우가 어찌 됐든 간에 배지를 주었던 민주당의 공용훈이 자살골을 넣고 자해 행위를 해서 배지를 그대로 주웠든 아무튼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게 되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넘어선 당신의 말, 어느 누가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각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개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을 추종했던 자들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다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이럴 때에 언제나 재빠르게 상황 판단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밝히기 쉽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만났던 것이 16일 아닙니까? 그때에 총리에는 누구, 대통령 실장에는 누구 이렇게 천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의 얼치기 좌파들이 한동훈과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을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홍준표라고 한다면 왜 인사 개편에서 한마디 없었습니까? 당신의 성격상 반드시 빠르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을 법했던 홍준표인데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11일 한동훈이 물러난 이후에도 오늘까지
오늘까지도 심한 독소를 퍼붓고 있는 당신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어느 누가 당신의 진심성을 알아주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홍준표의 본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는 또 뜬금없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막판에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송영길을 풀어주자. 돈봉투 사건도 이제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어떤 자격으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판사입니까? 판사라도 엿장수 가위질 하듯이 제멋대로 양형하고 제 입맛대로 재판을 합니까? 당신은 늘 표가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은 그야말로 말은 언제나 통 큰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당신의 하는 행동을 바라볼 때에는 당신의 표만을 위한 말 장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처세술이었습니다. 홍준표식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준석도 언급을 했지만은 똑같이 그야말로 좁쌀보다도 못된 그런 아주 작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1일 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면서도 핵폭탄에 비난을 쏟아냈는데 오늘이 19일 아닙니까? 19일 오늘까지도 한동훈을 그대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치 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 홀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미지나 가꾸고 현실을 눈감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자신은 늘 올바르게 옳은 길만 가롭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자화자찬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냥개로 주군에 대든 폐세자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독소를 퍼붓던 사람이 홍준표 아닙니까? 하루도 아니고 연일, 그리고 대통령과의 4시간의 만남, 밀담까지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계속 매일 저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홍준표 씨,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당신도 검사 출신이니 검사가 피고를 앞에 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장황한 설명하면서 자기 방어를 할 때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하, 이놈이 범인 맞네, 이런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변명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이 없습니다. 매일 떠들어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개싸움을 홍준표 시장이 먼저 걸었지요. 그래서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개 얘기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개들은
결코 자기가 불안하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짖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짖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개가 불안해서 자기가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짖어댈까요? 한동훈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11일부터 19일 오늘까지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편에서 누구를 더 믿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